92세 현역 의사 한도연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야? 혹은 그건 젊은 사람들 이야기질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 심지어 기억력과 활력까지도 그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과 직결된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다는 말이 곧 그냥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섬세하게, 더 지혜롭게 내 몸을 돌봐야만 합니다. 성생활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순환, 면역, 감정, 내 기능까지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왜 지금이라도 성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누군가는 몰라도 괜찮겠지라 생각하지만 이 5가지 이유를 모른다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바람 따라 이야기 숲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92세,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는 한도연입니다. 참 오래도 버텼지요. 지금이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제 몸도 한때는 병든 적이 있었습니다. 70대 중반, 갑작스레 찾아온 전립선 질환과 허리 통증, 그리고 무기력증으로 인해 몇 달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지요. 아침마다 느껴지는 공허함과 무력감은 이 나이에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몸이란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의 진료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꼭 나누고 싶은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60대 이후에도 성관계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 5가지 이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의사 입에서 듣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나이대의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많은 기능들이 점점 저하됩니다. 하지만 성생활만큼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이 들수록 점점 성생활에 소극적이 되고 이제 그런 건 멀어졌다고 스스로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고 나서는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 몸의 활력, 정신의 명료함, 감정의 안정까지도 바뀌더군요. 자, 이제 함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특히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기능 저하와 성생활 단절입니다. 남성은 발기력 감소와 전립선 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기 쉽고, 여성은 폐경과 함께 찾아오는 질건조증, 호르몬 변화로 인한 감정 기복과 성적 흥미 감소를 호소하곤 하지요. 이런 변화는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까지 더해져 부부 사이를 더욱 멀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증상을 나이 들면 당연한 일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의 부부 중 절반 이상은 1년에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사생활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몸의 대사율 저하, 면역력 약화, 우울증 심화, 심지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발생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관계는 단지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호르몬 분비와 뇌 자극, 정서적, 유대감 형성 등 복합적인 건강 요소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생활을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은 뇌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밝아지고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지요. 또한 규칙적인 신체 접촉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성관계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지금 불편한 걸 말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 우리는 더 큰 건강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부끄러워 말고 지금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이제 성건강을 되찾는 4가지 단계의 루틴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5분 골반 근육 자극 스트레칭입니다. 골반 저근을 강화하는 것은 단지 요실금 예방이나 자세 교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기 주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여 기능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높여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운 자세에서 무릎을 세우고 엉덩이를 서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때 케겔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68세 김모 씨는 아내와의 관계를 거의 포기한 상태였지만 이 운동을 석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결과 자연스러운 발기 반응과 함께 자신감도 회복하고 부부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저녁 시간에 부부 찜질 타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체온은 곧 혈액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하복부와 골반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남성의 전립선 건강이나 여성의 자궁 기능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40도 온도의 따뜻한 찜질팩을 아랫배나 엉덩이 부위에 약 20분간 올려두면 몸이 부드럽게 이완되며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함께 찜질을 하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서적 유대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며 신체 접촉도 어색함 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72세 여성 정모 씨는 질건조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았지만 남편과 함께 찜질 시간을 가지면서 점차 통증이 줄고 감각이 돌아왔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식 성호르몬 촉진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기보다 식사를 통해 천연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이 우리 몸엔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히 파이토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콩류, 아연이 풍부한 해산물, 아르기닌 성분이 들어있는 견과류는 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엔 삶은 계란, 호두, 아몬드, 점심엔 굴무침, 된장국, 시래기 반찬, 저녁엔 검은 콩밥, 홍삼차, 검은 깨죽 등으로 구성해보세요. 65세 부부는 식단을 바꾸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지고 청욕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했다고 기쁘게 전해왔습니다. 네 번째는 주 1회 이상 감각을 깨우는 스킨십 루틴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감각이 둔해진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감각을 자극하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과 발, 등은 혈관과 신경이 밀집된 부위로 자극을 주면 전신의 감각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오일을 손등이나 발바닥에 발라 서로 지압하거나 등을 천천히 문질러주는 시간은 단순한 마사지를 넘어서 부부 사이의 대화와 스킨십의 기회가 됩니다. 70대 부부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웃음이 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더 깊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들 중에는 단순한 습관 하나로 삶 전체가 바뀐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69세 박정수 어르신은 전립선 수술 이후 자신감을 잃고 집 밖을 나서는 일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침묵 속에서 보내셨고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저는 그분께 골반 운동과 찜질, 그리고 가벼운 손 마사지부터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각 어르신은 제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시 아내와 손잡고 걷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봄바람이 제게도 다시 불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는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74세 최명자 여사님입니다. 갱년기 이후 찾아온 우울증과 무기력증은 그녀의 삶을 침묵 속에 가두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오래전 멈춘 상태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게 저는 하루 5분 스트레칭과 간단한 배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정하게 불러보는 연습도 함께 했지요. 어느 날 그녀는 손주의 결혼식에서 환한 얼굴로 사진을 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저도 누군가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작은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요일별로 주제를 정해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눈 주위 지압과 등 마사지로 시작합니다. 화요일은 배와 손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마사지로 장 기능과 말초 신경을 깨웁니다. 수요일에는 찜질과 함께 부부가 차 한 잔을 나누며 조용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요일은 엉덩이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금요일은 족욕과 발바닥 지압으로 한 주의 피로를 정리합니다. 토요일에는 가장 즐거운 활동을 넣는 날로 산책이나 음악 감상을 추천드립니다. 일요일에는 조용히 명상하며 몸과 마음을 정돈합니다. 이러한 루틴은 TV를 보면서, 라디오를 들으며 또는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이 기억하고 마음이 따라오게 되면 그 변화는 반드시 삶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83세 이정의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온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온 시간도 많고 살아갈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젠 그냥 흘러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녀에게 드린 유일한 제안은 매일 자기 전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고맙다. 단 2문장이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제가 저를 아끼고 싶어졌어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어쩌면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조차 불편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정직합니다. 돌보는 만큼 살아납니다. 60대, 70대, 80대에도 여전히 설렘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의 친밀감,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감각은 끝까지 지켜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고 내가 나의 몸을 돌보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이에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92세가 되어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성생활은 결코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감각이고 부부가 서로를 다시 안아주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정서적 교감, 건강한 몸의 회복, 삶의 의욕까지 모두 이 연결 안에서 피어나는 열매들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5분 당신 몸의 감각을 다시 깨워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포기했던 몸을 다시 쓰다듬었고 살아있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우리 나이, 이제는 창피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를 더 따뜻하게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당신께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특별한 순간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내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깨어나는 시간.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당신의 오늘도 그렇게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도연 박사드립니다.